제가 커리를 세 분류로 나눠서 커리를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초시생, 그러니까 인재 공부 시작하시는 분들. 두 번째, 이번에 2차 시험 보고 이제 내년 시험 바로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올 초부터 내년 시험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은 원래 뭐 커리어 다 알고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는 차원에서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시작하시는 초시생들은 일단 기본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기본 강의 듣고 우리 전체 이제 이 초시생들은 전체 커리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커리를 따라오시면 되는데 우선 기본 강의를 듣습니다. 기본 강의 다음에가 심화 강의가 있습니다. 심화 강의는 기본서 이론을 배우는 심화 이론 강의가 있고요. 기출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는 심화 기출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앞두고 하는 다음에 있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 세 단계를 밟으시면 전체 커리를 타시는 거고요. 심화 강의는 이론 강의와 기출 강의로 나눠집니다. 우선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의 차이가 뭐냐? 기본 강의는 여러분이 처음에 공부할 때 틀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틀을 잡는데 그래서 설명이 좀 자세하고요. 예시도 많이 들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많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모든 내용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체 내용 중에 약 한 60~7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기본 강의고요. 기본 강의를 통해서 틀을 잡고 나서 그러면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걸 다 배우는 건 언제냐? 그게 심화 강의입니다. 심화 강의 때는 이제 실제 공부할 걸 다 배우는 강의예요. 그럼 처음부터 심화 강의를 들어오면 안 됩니까? 심화 강의부터 처음 들어오면 따라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한 설명을 못 듣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원래 기본 강의를 왜 만들어 놓느냐? 심화 강의가 여러분의 사실은 공부해야 되는 목표예요. 심화 강의를 꼭 들으셔야 돼요, 사실은. 근데 심화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시면 용어도 잘 모르고 기본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따라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본 강의 때 기본 틀을 잡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심화 강의를 통해서 전체 공부할 내용을 다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심화 강의는 약 한 90에서 95% 정도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라고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아주 지엽적인 거 좀 빼거든요. 그런 거 빼다 보니까 한 90에서 95%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심화 강의 때는 기본 강의 내용을 안 하느냐? 아니, 기본 강의 내용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다른 거는 기본 강의 때는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지만 심화 강의 때는 그걸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면 기본 강의 때 했던 내용을 심화 때는 확인을 하고 그 설명을 줄인 시간을 통해서 기본 강의 때 안 했던 판례들을 추가로 설명을 해서 사실상 거의 시험에 나와야 될 만한 내용을 다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화 이론 강의하고 심화 기출 강의의 차이는 심화 이론 강의는 기본서를 가지고 진도를 내는 강의고요. 심화 기출 강의는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진도를 나가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심화 이론과 심화 기출은 교재가 좀 달라져요. 그리고 강의 진행 방식이 기본서를 통해서 하느냐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 강의와 심화 강의를 다 들으면 실제 시험에 나올 거를 거의 다 배웠다고 생각하시고 그 상태에서 시험에 가셔도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공부한 걸 그냥 바로 시험 간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배웠던 거를 자기가 시험에 적응 훈련도 해야 되고 안다고 생각했는데 헷갈리는 것들을 차단해서 보충을 해가지고 시험에 와서 고득점 맞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은 이제 실제로 시험 적응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부족한 거 좀 메꾸고 헷갈리는 거 좀 바로잡고 그래서 점수를 올리는 과정이 문제풀이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다 밟아야 되는데 다만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에 과연 내년 1차 시험까지 이 과정을 다 밟을 수 있느냐?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초시생들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내년 2차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내년 1차를 목표로 한다고 한다면 기본 강의 한번 듣고 심화 강의 한번 듣고 그리고 문제풀이로 따라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한 번만 듣고 심화 중에서도 이론과 기출 중에 선택을 해서 하나만 듣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따라오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체 커리를 밟을 시간이 안 되게 되면 그 중에 과정을 하나 정도 생략하고 들어오는 방법이 초시생이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심화 이론과 심화 기출은 자기가 형편에 맞게서 맡은 걸 선택하시면 되는데 심화 이론 강의가 조금 더 처음 하시는 분한테는 듣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기본서로 가지고 진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시험 본 재시생들은 이제 이번에 시험 보고 내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형법하고 형소법하고 경찰학이 어느 정도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내년 준비하신 분들이 지금 급한 게 헌법하고 경찰학에 추가되는 행정법이 좀 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커리를 하나 뭘 만들었냐면 헌법과 행정법만 진행하는 커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시험 이제 지금 내년 시험 다시 준비하셔야 되는 분들은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심화 경찰학 중에 행정법 내용하고 그다음 헌법 기본 강의 두 가지만 가지고 한 달을 진행하는 커리가 하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헌법 기본 다지시고 그다음에 경찰학에 행정법 추가되는 내용 배우시고 그게 되고 나면 이제 형사법하고 경찰학 심화를 따라 놓으시면 돼요. 제 생각에는 이번에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우선 급한 게 헌법하고 행정법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짧은 기간 안에 9월 달 안에 그걸 빨리 마무리를 해놓으세요. 그 정도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법하고 경찰학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 비중이 크다 보니까 그러면 헌법 기본 경찰학 행정법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심화로 쭉 따라오셔야 돼요. 심화 형소법하고 심화 형사법하고 심화 경찰학 따라오시고 이제 헌법도 심화로 따라오시고 문제 풀이기 전까지 그걸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형사법 심화를 9월 6일 날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번에 9월 달에 지금 헌법하고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일부러라도 지금 형사법 심화를 형소법을 먼저 하고 강론을 그 다음에 하고 10월 달에 그 형사법 총론이 들어갑니다. 형법 총론이. 그래서 스케줄을 일부러 조금 형법 총론을 뒤로 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9월 달에 헌법하고 행정법을 먼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심화로 들어오시면 이론 중에서는 형법 총론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실강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조정을 좀 하시면 되고 인강 들으신 분들은 본인 계획에 맞춰가지고 그 헌법하고 경찰하고 행정법 끝나고 나면 나머지 심화 강의를 잘 일정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지금 개편 과목 올해 초부터 준비하신 분들은 기본 강의를 수강하셨으면 9월 6일 날 시작하는 심화 강의를 따라오세요. 형사법부터 쭉 따라오시고 형사법 심화하고 경찰학 심화하고 헌법 심화하고 이렇게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강의 끝나고 나면 심화 기출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들어가고 그러면 돼요. 지금 커리가 원칙으로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문제풀이 강의를 다 밟으면 좋은데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일부 커리를 조금 생략을 하고 그리고 큰 커리만 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강의는 근데 꼭 들으셔야 됩니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심화 강의는 기출하고 이론을 다 못 들으시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들으시고 일정에 맞게 그다음에 문제풀이 전까지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다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